안녕하세요. 경륜 심판 판정에 대해 알려드리는 리포터 박선미. 심판 송아리. 심판 황치훈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뉴페이스 황치훈 심판님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황치훈 심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도 저번 시간과 마찬가지로 심판 판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송아리 심판님, 지난 시간에는 유형별 위반 행위 중 공정 위반에 관련한 심판 판정 내용을 배웠잖아요. 오늘은 어떤 내용을 배울 건가요? 유형별 위반 행위 중 안전 위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안전과 관련된 내용일 것 같은데요.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럼 경륜 심판 판정 가이드 바로 시작할게요. 황치훈 심판님, 먼저 안전 위반 조항의 뜻에 대해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안전 위반 조항이란 말 그대로 선수들이 안전한 경주를 하도록 규칙을 정해놓은 것을 뜻하고 총 5개의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5개의 조항의 상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송아리 심판님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안전 위반 조항에는 주행 주의 의무, 주행 의무 지시 불이행, 규제거리 내 진입 금지, 안쪽 바깥쪽 끼어들기 금지, 외선 내 진입 금지가 있는데요. 이 5가지 조항 중에 현재까지 제73조 2항 규제거리 내 진입 금지 위반이 전체 위반 행위에서 두 번째로 높은 1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방금 제73조 2항 규제거리 내 진입금지 위반이 두 번째로 높다고 하셨는데 가장 많은 위반을 한 조항은 무엇인가요? 올해 기준으로 현재까지 전체 위반 행위 중에서 지난 회차에 설명드렸던 제74조의 2항 주행 방해 금지가 35%로 가장 높은데요. 오늘 이야기를 나눌 안전 위반에 해당하는 조항 중에서는 방금 말씀드렸던 제73조 2항 규제거리 내 진입 금지가 18%로 가장 높고 두 번째로 많은 조항은 제73조 4항 외선 내 진입 금지로 10%, 그 뒤로 72조 4호 주행 의무 지시 불이행과 제72조 3호 주행 주의 의무, 제73조 3항 안쪽 바깥쪽 끼어들기 금지가 각각 5%, 1%, 1% 미만을 차지했습니다. 안전 위반 중 규제거리 내 진입금지가 가장 높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인지 궁금한데요. 이 내용은 조금 뒤에 다룰 거고 먼저 안전 위반 행위의 5가지 조항을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주행 주의 의무는 본인 과실주행, 즉 부주의 주행으로 인해 다른 선수에게 지장을 주는 것을 뜻하는데요. 이것 역시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실격, 경고, 주의가 주어지는 것 맞죠?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선수의 주행에 지장을 주는 정도에 따라 경고, 주의로 판정하고 다른 선수를 낙차시키거나 자전거를 고장나게 해 경주에 중대한 지장을 준 경우에는 실격으로 판정합니다. 혹시 본인 스스로 낙차를 해서 경주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떤 판정을 내리나요? 네, 질문하신 것처럼 본인 과실 주행으로 스스로 낙차하여 경주를 속행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격으로 판정하고 스스로 낙차했지만 경주를 속행해서 결승선에 도달한 경우에는 경고로 판정합니다. 낙차를 했어도 경주를 속행했느냐에 따라 판정 내용이 달라지는군요. 자, 이론 공부를 했으니 실전에 돌입해야겠죠? 주행 의무 위반 영상을 보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눠볼게요. 선미 씨, 방금 3개의 영상을 보셨는데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겠어요? 한 명의 선수가 낙차하면서 다른 선수들도 같이 넘어지는 낙차에 관한 영상 같은데 제대로 본 게 맞나요? 네, 잘 파악하셨네요. 이 영상은 모두 한 선수가 본인 과실 주행으로 다른 선수와 접촉해 스스로 낙차하면서 다른 선수를 낙차시킨 경우로 실격으로 판정됐습니다. 아,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에게도 영향을 주는 만큼 낙차는 꼭 조심하고 지양해야겠네요. 다음은 제72조 4호 주행 의무지시 불이행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황치훈 심판님, 주행 의무지시 불이행의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네, 주행 의무 지시 불이행은 말 그대로 주행을 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를 뜻하는데요.
예를 들면 페달에서 발이 빠지는 등의 기재 장착 부주의와 핸들에서 손을 떼어 다른 선수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나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최종 주행 30m에 도달한 후 스스로 내선을 넘어 외선 바깥쪽 선수를 추월해 결승선에 도달한 경우, 그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선수와 거리차를 벌리는 행위 등을 했을 때 위반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주행을 하는 것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들인 것 같네요. 그 기본 사항들을 어떤 식으로 위반했는지 먼저 경고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이 두 개 영상은 특정 선수가 최종 조회 30m에 도달한 후에 스스로 내선을 넘어 외선 바깥쪽을 주행하는 다른 선수를 추월해서 결승선에 도달한 경우인데요. 모두 경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선미 씨가 먼저 보신 후에 어떤 이유로 경고 판정을 받았는지 맞춰보실래요? 아, 드디어 저의 명예심판 자질을 판단하는 시간이 왔군요. 좋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방금 본 영상은 3번 선수가 경고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3번 선수가 갑자기 앞으로 치고 나오긴 했어도 맨 앞에 있는 선두 유도원을 추월하진 않았거든요. 그럼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자세히 보시면 3번 선수가 초주 선행 책임 선수인 4번 선수보다 먼저 선두원에 합류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경고 판정을 내립니다. 아, 경륜은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 갈 길이 머네요. 얼른 다음 영상 볼게요. 1번 선수가 자꾸 뒤를 힐끔힐끔 보네요. 뒤에 있는 7번 선수를 견제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7번 선수를 방해하네요. 일단 1번 선수가 바로 앞에 있는 5번 선수와 정당한 이유 없이 1차신 이상 거리차를 발생시켜서 경고를 받았고요. 4주에 4코너 부근에서 대각선 주행을 해서 바로 뒤에 있는 7번 선수의 주행을 방해해서 추가로 경고를 받은 사례인데요. 어떤 조항을 위반했는지 기억나시나요?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인 것 같은데 혹시 제74조 2항 주행 방해 금지인가요? 네, 정확하게 기억하시네요. 열심히 공부한 보람이 있네요. 매우 뿌듯합니다. 이 뿌듯함을 가득 안고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5번 선수가 스퍼트하면서 왼쪽 페달에서 발이 빠지면서 경주에 전력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 실격된 사례고요. 두 번째 영상 역시 3번 선수의 왼쪽 페달에서 발이 빠져 실격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실격을 받을 정도로 사안이 심각한 건가요? 다른 선수들에게 지장을 주지 않더라도 영상에서처럼 페달에서 발이 빠져서 경주에 전력을 다할 수 없었음이 분명한 경우에는 실격으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수의 주행에 방해만 안 되면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신경 써야 할 규칙들이 정말 많네요. 이번에 판정할 영상은 제73조 2항 규제 거리 내 진입 금지에 대한 건데요. 송아리 심판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난 회차에서 설명드린 제74조 2항 주행 방해 금지는 선수가 다른 선수보다 앞선 상태에서 대각선이나 S자 주행을 해서 뒤에 있는 선수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제73조 2항 규제 거리 내 진입 금지는 비슷하지만 조금 다릅니다. 바로 선수가 앞선 주자를 추월하면서 그 선수의 진로에 들어가 주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인데요. 선미 씨, 구분이 좀 되시나요? 일단 이해는 했는데 영상을 보면서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제73조 2항 규제 거리 내 진입 금지에 대한 영상 보시죠. 방금 본 영상은 경고 판정을 받은 사례이고 이번엔 실격 영상을 볼 차례인데요. 경고보다는 명확하게 상황을 판단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럼 함께 보실까요? 이 영상은 1번 선수가 3번 선수의 주행 진로에 들어가면서 3번과 5번 선수가 낙차해 1번 선수가 실격을 당한 사례입니다. 이 영상 역시 3번 선수가 7번 선수를 추월하면서 진로를 방해해
뒤따르던 2번 선수가 낙차한 상황으로 3번 선수가 실격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7번 선수가 4번 선수를 추월해 진로에 진입하는 과정에서 4번 선수의 자전거를 고장나게 한 상황입니다. 낙차를 한 것도 아닌데 실격을 받을 수도 있네요. 다른 선수의 자전거를 고장나게 한 경우 정상적으로 주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낙차만큼이나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합니다. 육안으로 봤을 땐 그저 주행 방해 정도로만 보이는데 경주 후에도 살펴봐야 할 사항들이 있었네요. 네, 이 조항은 내외선 사이를 선행하는 선수의 주행에 끼어드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인데요. 쉽게 말해서 앞서 달리는 선수의 자전거 뒷바퀴에 뒤따르는 선수의 자전거 앞바퀴가 겹치면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서 끼어들기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자전거끼리 부딪히면 주행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낙차의 위험도 있으니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 같네요. 그럼 관련 영상을 볼까요? 네, 첫 번째 영상은 내외선 사이를 선행하는 6번 선수의 안쪽으로 5번 선수가 1초 이상 끼어들어서 경고를 받았고요. 두 번째 영상 역시 내외선 사이를 선행하는 1번 선수를 5번 선수가 안쪽으로 1초 이상 끼어들어 경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와, 이 판정은 좀 어렵네요. 네, 세 번째 영상은 좀 더 어려울 거예요. 보시면 내외선 사이를 선행하는 4번 선수를 6번 선수가 최종 주의 백스트레치 라인에 도달하기 전에 2초 이상 안쪽으로 끼어들어서 경고로 판정되었습니다. 1, 2초라는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다니 판정하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네요. 네, 안쪽 바깥쪽 끼어들기 금지 조항의 경우 최종 주의 백스트레치 라인에 도달한 후 1초 이상, 도달하기 전 2초 이상 끼어들었을 때 경고로 판정하는데요. 위치와 시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안전 위반의 마지막 조항인 제73조 4항 외선 내 진입 금지에 대해 알아볼 차례인데요. 송아리 심판님, 이 조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선수들이 나란히 달리는 것을 병주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알아볼 제73조 4항은 내외선 사이를 주행하는 선수와 병주 상태에서 외선의 안쪽으로 진입해 주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입니다. 뭔가 점점 미궁으로 향하는 느낌이 드는데요. 머릿속이 너무 어지러워요. 영상을 보면 금방 이해하실 거예요. 함께 보실까요? 바깥쪽에서 달리던 3번 선수와 내외선 사이를 주행하던 2번 선수와 병주, 나란히 달리던 상황에서 3번 선수가 외선 안쪽으로 진입하면서 2번 선수의 주행에 지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3번 선수는 경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란히 달리는 모습이 확실히 보이니까 위반 행위도 잘 보이네요. 네, 다음에 볼 두 개의 영상은 선미 씨가 판정해 보시겠어요? 좋아요. 완전 자신 있어요. 영상 보시죠. 일단 7번 선수랑 4번 선수가 병주 중이고 7번 선수가 외선 안쪽으로 진입해서 4번 선수를 방해했네요. 맞나요? 네, 정답입니다. 다음 영상도 볼까요? 4번 선수랑 3번 선수가 나란히 달리다가 4번 선수가 외선 안쪽으로 진입해서 3번 선수를 방해한 거 맞죠? 네, 이제는 한 번만 봐도 딱 맞추시네요. 아, 정말 뿌듯합니다. 오늘은 경륜 내 유형별 위반 행위 중 안전 위반에 대해 송아리, 황치훈 심판님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경주 후에 바로 판정을 하고 순위를 정하기 위해 짧은 시간 안에 여러 사항을 고려하고 판정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황치훈 심판님, 다음 회차에서는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눌 건지 알려주시겠어요? 네, 다음 시간에는 질서 위반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질서 위반. 왠지 오늘 배운 내용만큼이나 어렵고 복잡할 것 같은데 마지막 시간이니만큼 미리 공부해둬야겠네요. 자, 지금까지 경륜 명예심판 박선미, 진짜 심판 송아리. 진짜 심판 황치훈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